대학을 졸업해서 잘 살고 싶다가 목표라면 경영학과가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레드 아저씨입니다. 이번에 수능 본 친구들이라면 이제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가야 할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면 학과별로 차이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 성적에 맞춰 과를 정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해보고 느낀 점인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과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이중전공에 부전공까지 총 3개의 전공을 했어요. 인문학부에 들어가서 동양사와 중어중문을 전공했고요. 경제학을 부전공했습니다. 근데 학과마다 분위기가 다 달랐습니다. 사학과 전공자로서 인문학부 전공은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학과 수업을 처음 들으면서 배운 게 역사는 없다라는 명제였어요.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배운 건 성경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었고요. 인문학을 전공하신다면 지독한 허무주의부터 배우시게 될 겁니다. 중문과 전공자로서 어문 계열도 말리고 싶어요. 중문과는 중국어 회화 배우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중문과를 다니면서 제일 인상적인 게 문학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걸 배운 것입니다. 예술, 문학 이런 건 정말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내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학과 부전공자로서 경제학과는 그래도 낫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학은 최소한 답이 있거든요. 고시를 준비하면서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배웠는데 허무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다가 구원받은 기분을 받았습니다. 원래 경제학도 철학의 한 분야였는데 수학이랑 결합하면서 심플하고 간결해져서 답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경제학도 모르면 안 됩니다. 게다가 자격시험을 보면 꼭 경제학 시험이 안 낀 데가 없어요. 경제학의 목표는 합리적 의사결정이고 이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권하는 문과 전공은 경영학입니다. 사람이 개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작아요. 그런데 회사라는 형태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들도 척척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의 생리를 파악하지 않고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경영학은 엄밀히 말하면 학문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섞어서 만든 실용주의 커리큘럼이라고 봐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잘 살고 싶다가 목표라면 경영학과가 가장 유리한 선택입니다. 이번 수능 만점자 친구가 행시 같은 시험을 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미 다니고 있던 행정학과가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국가고시를 위한 대학은 서울대가 제일 유리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은 전공에 상관없이 한 번씩은 다 고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문 계열을 갈 거라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봐야 합니다. 영어는 무조건 기본이기 때문에 어문을 선택하면 이게 3국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를 배우느라고 20대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중국어는 형성 문자의 성조도 있기 때문에 영어에 비해 훨씬 어렵습니다. 이게 중국 문맹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국어라고 해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어 배우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정말 작아졌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언어를 배운다고 하면 영어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문학과가 아니라 어학과를 가야 합니다. 이건 한국 외대가 가장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예 영어를 포기하고 베트남어나 아랍어 같은 특수 언어를 전공한다고 하면 일단 자기 영역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언어를 배우고 싶으시다면 저는 차라리 컴퓨터 언어를 배우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타 전공 교차를 한다거나 국가 지원을 받으면 정말 쉽게 컴퓨터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기계는 근면 성실하고 불만도 없습니다. 또 전기만 주면 돼요.
기계랑 대화할 수 있다면 큰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력 대비 보상이 제일 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아쉬운 게 대학 다닐 때 컴퓨터 동아리 같은 데 들어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네이버 이해진 의장님처럼 창업해보지 못한 게 제일 한입니다. 대학교 때 사람들을 만난다는 건 정말 큰 재산입니다. 20대 때 만나는 사람은 40대 때랑은 다릅니다. 청춘일 때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그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시간이 지나면 영영 못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제 전공인 동양사와 중문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전공에 아주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동양, 서양 모두 대학이 생긴 이래로 진짜 학문은 문학, 사학, 철학이어 왔습니다. 인문학과에서는 정말 돌을 깨서 보석을 만드는 사고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저는 대학 시절 관심의 스코프를 동양으로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스라엘에 교환학생도 다녀왔지만 중국에 어학연수 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검도부 동아리 활동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냈던 학비의 몇 배 이상을 배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 인문학입니다. 예컨대 한국사 동양사를 전공하려면 한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차 사료를 해석하지도 못하면서 역사를 논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한자는 그나마 나은 편이고 지금 쓰이지 않는 언어까지 해석해낼 수 있어야 사학의 가나다를 마친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자가 아니라면 감당도 하기 힘든 학문입니다. 문학 예술도 심각해요. 제대로 하려면 인생의 쓴맛이란 쓴맛은 다 한 번씩 물어도 보고 삼켜도 봐야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 고생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어야 지원도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영토 지배의 정당성을 역사에서 찾기 때문에 고고학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학 중문학을 전공하면서 저도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고시 준비나 창업을 했더라면 훨씬 더 큰 물질적, 사회적 보상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 고생을 통해서 모두 체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허무의 바다 바다까지 헤엄치면서 정신적 근력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도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인생은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 사시길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